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9월 첫날, 9월 1일 화요일, 오늘 시장 정리하고 전략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 썸네일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수가 올랐음에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이 제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이제 좀 오늘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짧게 해달라고 댓글 많이 올리시는데 하여튼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백만개미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 경험이 길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려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최대한대로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23.36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니까 1%가 올랐고 코스닥도 0.6%가 올랐습니다. 겉으로 나온 결과만 보면 되게 화려한 시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은 다 팔고 개인 투자가들만 샀어요. 2,400억, 1,400억 이렇게 순매수를 보이면서 양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끈 데는 개인들이 많이 힘을 발휘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지난달까지 경험했던 코스피 지수가 23.26포인트 정도 올라가면요, 1% 정도 상승을 하면 대개의 경우 이 상승의 주역들이 시가총액 랭킹 상위에 있는 것들이 끌고 갔어요. 물론 이제 1, 2위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좀 안 그랬지만 나머지들이 강력하게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연상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9월, 10월 장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라고 말씀을 괜히 드렸나 싶은데, 드리자마자 9월 1일이 되니까 시장이 싹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그동안에 쉬었던 그런 이제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주식을 가지고 올라간 분도 오늘 좀 불안하실 거고, 제가 자꾸 변두리 주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력 선도주의 간판 스타인 카카오가 오늘 이제 헤매니까, 그래서 심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다 클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제 경험으로는 투자 경험이 길지 않은 분들은 나 주식 투자 괜히 시작한 것 같다. 이거 괜히 남이 돈 번다고 그러니까 괜히 이거 나하고 주식 투자는 이게 체질적으로 안 맞는데 내가 괜히 시작했나 봐 이러면서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이 나올 때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거 참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참아보려는데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것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이 좀 많은 그 제한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시장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괜히 산 거 아니야? 떨어지는 날 사라고 그래서 샀는데 괜히 산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왜 내가 사기만 하면 안 오르지? 조금 손해보더라도 지금 털고 나가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못 참겠다. 그 다음에 무섭다. 그 다음에 이제 멘붕에 빠지죠. 그러면서 그럼 이제 어떡하지? 뭐 이런 단계를 거쳐가요. 근데 못 참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방송 앵커를 할 때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40주야 비가 왔다 그래. 진짜 40일 연속해서 빠진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근데 그런 것도 다 견뎌나와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못 참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컨트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참는 것도 속한다. 그런 말씀은 뭐 드릴 수밖에 없네. 근데 무섭다.
그럼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안 무섭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요 모퉁이를 돌아가면 호랑이가 나오는 거 아니고, 그 모퉁이 돌아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9월, 10월 이렇게 어려울 거다. 이런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앞으로도 덜 놀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길게 얘기를 좀 해보시자고요. 자, 미국 시장이 소위 말하는 액면 분할한 애플이나 테슬라, 이게 테슬라는 12.6%나 오르고 분할됐는데도 애플은 3.4% 올랐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줌 있죠, 요새 화상 회의하는 줌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 이래갖고 8.6%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갔는데, 액면 분할한 종목들이 첫날 올라온 거니까 의미가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전혀 이제 다른, 우리 시장은 그거랑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미국 주식을 직접 하고 싶으니까 미국 주식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설명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설명해 드린 대신에 제가 finbiz.com, 여기 또 적을게요. finbiz.com 깔아놓으시고 매일 아침 보시면 미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굳이 미국 시장 중계를 하는 걸 들으실 필요가 없이, 더군다나 거기에 뭐 미국 장기채 레이트도 나오고 또 중요한 기사들도 나오는데 친절하게 한국어로 번역까지 해줘가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저도 그 안에 깔려있는 시장의 숨결이라든지 한국 시장처럼 그런 걸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시장에서 뭘 느껴야 되나 이런 거를 따지고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계방송밖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계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미국 주식을 권한다는 게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시간이 나는 대로 중계방송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바뀔 거라든지 이렇게 갈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미흡합니다. 저는 증권사 과장 시절에 월스트리트에서 3개월 연수 받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는 미국 시장 잘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똑같이 자료를 보고 떠드는 거죠. 근데 이제 굳이 여러분이 뭐 꼭 하신다면 직접 하는 거, 글쎄 여태까지 미국 시장 좋았기 때문에 하신 분들이 퍼포먼스가 좋아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타이거 미국 나스닥 그 100, 그 ETF죠. 그거하고 지난번에 제가 그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이거는 ETF니까 이거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번거롭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의 미국 시장과 비슷하게 간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제가 여기 적어 놓겠습니다. 뭐 그런 거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시장을 보면 겁이 덜컥 나고 힘든데, 한 가지 요령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년 시장은 알아도 난 내일 주가를 모르겠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 잘 하셨어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본다. 이런데 이게 뭐 긴 호흡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무슨 호흡을 어떻게 길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막 그렇다고 시장을 아예 뭐 그냥 눈 감고 난 한 번도 이거 휴대폰 안 킬 거다, 나는 오늘 한 번도 시세를 안 보겠다, 뭐 강제로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로부터 이겨내는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보고 그래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 그래프를 주봉을 한번 봐보세요. 주봉.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는
연습이고 되게 이렇게 이제 부침이 심한 단계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요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느긋해지는 종목이 딱 보이고, 오, 아직 괜찮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뭐 하나의 팁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주봉 본 거하고 일봉 본 거하고 그 주식이 그 주식이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할 때 멘탈이 깨지면 이거는 뭐 혼돈이 와서 진짜 실수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꼭 붙들고 멘탈을 잡고 가는 방법은 주봉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는 한 번씩 주봉을 이렇게 보면 긴 흐름에 이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백만개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고 어제 떨어져 샀더니 오늘 또 떨어져 막 이러면서 안타까워 하실 필요도 없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LG화학을 샀는데 계속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계속 떨어지면 또 밑에서 사는 거죠. LG화학에 대한 자기 소신이 있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애매하게 해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뭐 수백 명 되시는 분들 댓글 다 보고 가능한 한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려고 그거 다 보고 있고 그 다음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그러면 제가 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광고 얘기 또 뭐 없다. 왜 손주 짜장면 안 사주세요? 광고 다세요? 뭐 이런 분도 있고 광고 또 너무 많습니다 하는 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고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구글 걔네 맘대로 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MSCI 종목 변경 때문에 한번 크게 당했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 같아요. 구글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백만개미 채널이 다른 채널에 비해서 광고 단가가 좀 비싸요. 그건 아마 여러분 덕입니다. 이걸 주로 보시는 분들 층에 대한 분석을 구글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가가 비싸니까, 그리고 제가 보통 때보다 요새 컴퓨터를 바꿔갖고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 채널에 컨텐츠에 걸려서 미리 이렇게 광고를 받아놓는 그게 어저께 말일이라 그 단가에 그 시간에 그 광고가 순간적으로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다시 붙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리즘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뭐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냥 조금씩 봐주세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9월, 10월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씀드렸나? 이 이유를 좀 사실은 저는 이걸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이게 알면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이 닥치면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들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세요. 유동성, 신용도 계속 늘고, 고객 일탁금도 계속 늘고, 카카오 게임즈에 이제 얼마 거칠지 봐야 되지만, 그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이 들어올 것 같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돈은 엄청나게 있는데 시장을 더 끌고 갈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뭔가 탁 하는 모멘텀이 없어요. 그동안에 끌고 왔던 것들이 너무 써먹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제풀에 나가 동그라진 게 바이오 아닙니까? 뭐 코로나19 하다 뭐 너도 나도 뭐 진짜 사람 한 3명 있는 회사도 뭐 코로나 관련된 거 개발한다고 그러고 뭐 이 난리를 치니까 이게 이제 그냥 제풀에 없어진 거예요. 시장이 되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그래서 뭔가가 딱 때릴 때 그게 처음에 상당히 신선하죠. 똑같은 게 거듭되면 그건 뭐 그냥 별로죠. 그런데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가치주. 근데 저는 이 가치주란 표현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 가치주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경기 관련주. 근데 이게 뭐 더 이상 가치주가 아니라는 거는 다 알죠. 그동안에 왜 그럼 이런 것들이 가치주 취급을 받았냐? 핫 이슈가 없었어. 10몇 년 동안 시장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치주라는 개념보다 이 회사를 그냥 야 이제 안 해 이러고서 청산했을 때의 가격이 그래도 좀 있는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가 성장주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장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속는 게 뭐냐면 실제로 가치주도 아니고 과거에는 좀 수익이 났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별로 수익 낼 확률이 없는 그런 거를 자꾸 가치주라고 인식하는 그 밸류 트랩, 그 가치 함정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이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은 상당히 또 한쪽에선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주를 처음부터 해서 한 번도 인볼브 못하는 사람은 뭐 짜증도 나고 배도 아프고 그러고 뭔가 여기서 이거 시장을 그냥 한번 탁 이렇게 꺾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 이게 기술 성장주 아닌 반대의 개념은 가치주인데 이제 저는 경기 관련주라고 얘기하지만 가치주 이러면서 이걸 틀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같지만 뭐 그렇게 쉬었다가 조금 가는 건 전체 시장에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또 올라오면 또 성장주도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냐면 뭔가가 이게 분출할 수 있는 뭐가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없다. 그게 이제 제일 큰.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가치 성장주가 우리는 실제로 실적이 더 좋아요. 경기 관련주보다. 가치 성장주면서도 니콜라처럼 차 한 대도 안 만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장주들은. 그러니까 이게 좀 가격이 다운돼서 이 정도 가격이면 저거 살만하지 이렇게 느끼게끔 돼야 돼요. 그게 느끼게끔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저는 이제 9월 10일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마녀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지수 선물, 옵션, 그 다음에 개별 선물, 옵션 이렇게 네 가지가 동시에 만기되는 날이 우리가 두 번째 목요일 아니에요. 그게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도 되게 걱정했던 게 외국인들이 MSCI 뭐 재편입 리밸런싱 때문에 때리면서 그러면서 어저께 굉장히 많이 그 선물을 매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다시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제 매수 쪽으로 도는 걸로 봐서 조금 안심은 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왜 내 마녀의 날이다 이렇게 부를까요? 그건 왜냐하면 이 날은 변동성이 무지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옵션이나 다른 파생들하고 교묘하게 얽혀있는 안의 사정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간단한 거죠. 이게 지수가 떨어져야 나한테 유리하냐, 지수가 올라가야지 유리하냐,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지수는 상당히 많이 23% 올랐는데 실제로 뭐 시장의 그 주도주 메인주들은 별별 없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소위 공갈빵 같은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도 변동성이 큰 데다가 이제 9월 들어서 시장이 자체적으로도 좀 힘 빠지는 그러니까 시장이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잖아요. 근데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적 요인이 그냥 시장 스스로 힘에 붙인 거예요. 계속 가게. 그런 차에 있는 네 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추적하고 특히 전체 지수의 영향력이 큰 1번, 삼성전자, 2번, 하이닉스 이것들의 움직임하고 선물 지수하고를 계속 봐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그게 좀 겁난다. 그런 말이고 두 번째 여러분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11일 날인가 그로 알고 있는데 상장되는 게 근데 이게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이게 1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쯤에 이 카카오 게임즈의 후폭풍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게 전체 시장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시장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될 것이냐. 지금 오늘 같이 이제 카카오에서 많이 이탈하죠. 카카오에서 많이 내리시는 게 보여요. 개인들이 카카오에서 많이 내리시는 게 보이는데, 그런 이제 내리신 분들은 이제 청약하겠다 뭐 이랬는데, 사실 청약해도 몇 주 안 나오잖아요. 요새 이제
운동하는 짐이 운동을 못해요. 요새 격리 기간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집 근처에 아침에 이제 그냥 빠른 걸음으로 한 1시간 반 동안 산책을 하는데 제 앞에 부부 같아요. 두 분이 걸어가시는데 그분들은 화제도 카카오 게임즈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국민적인 이슈가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로 나올 일도 없는데 그렇게 몰렸던 돈이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게 이것들이 다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불확실성,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22일 날인가 배터리 데이 있죠, 테슬라.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그 2차 전지 기업의 좀 나쁜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제 또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제 같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만약에 다 나쁜 쪽으로 나온다. 이러면 이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장이 그냥 퍼벅하고 다 쓰러졌어. 그렇다고 주시장 문 닫아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는 뭘 노리겠어요? 주시장은 항상 뭘 노려요. 그 다음에는 10월부터 이제 그 발표되는 3, 4분기 실적 있죠. 7, 8, 9. 3, 4분기 실적 쪽으로 이제 옮겨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실적이 나올 때까지 10월까지 우리가 되게 힘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9월, 10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100만 개의 한세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몰려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정치적으로도 민주당, 공화당, 미국 빡세게 싸울 거니까, 뭐, 주시장이 뭐, 거기에 뭐, 한쪽으로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얘기해도 안 미칠 거 아니에요. 정권을 잡을지 안 잡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9월, 10월이 미국 시장도 대선이 있는 해에 전통적으로 나빴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종목을 잘 고르면 우리가 다시 시장이 가는데 우리가 선승, 먼저 탑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있어서 시장이 스스로 불안해하는데 이 조정 기간, 이 조정의 깊이, 이건 아무도 모른다 이게요. 이거 알면 정말 신이죠.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두 깜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면 분산을 여러 번에 그리고 떨어지는 날만 사셔라. 그게 어떤 분 이런 질문을 했어요. 떨어지는 날 내가 평균 매수 단가보다 낮게,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얼마큼 떨어지다 말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내가 점 찍어놨던 종목들을 사서 모으는, 그게 중요하다. 그럼 자, 점 찍는 그 대상이 뭐냐?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지금도 뭐 각각 뭐 가치주 요새 또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로 봐서 제 생각에 성장주가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간 첫 번째 언택 관련 있잖아요. 이것들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왜 이제 여러분 왜 SDI는 얘기 안 하고 LG화학만 얘기합니까?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댓글에.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안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각 섹터에 한 놈씩 잡아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뭐 LG화학은 되고 SDI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바이오는 어차피 이거는 뭐 우리가 조금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 관심을 안 둘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 이 자동차는 전기 수소전기 이런 자동차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뭐 현대차 기아차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현대 위아도 있고 하여튼 그쪽도 쭉 이렇게 한
밸류 체인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SKT 같은 텔레콤 회사, SKT 그런 회사. 오늘도 보면 SKT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기관은 좀 팔았는데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관련.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2차 전지가 2차 전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중간에 넣는 이제 그런 물질들도 상당히 많고, 그 물질 중에서는 세계적인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도 상당히 있어요. 중형주 중에서.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LG화학 싫으면, 그래서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LG화학을 얘기하지만 이런 밸류체인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KT 관련돼서 5G 관련도 제가 이쪽에다가 밸류체인에 관련되는 업체들을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 없이 SKT만 그냥 달아나는 그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그 전에 살짝 몇 번 말씀드렸죠? 엔터테인먼트요. 자, 이 엔터테인먼트는 우리가 4개월짜리 농사를 짓는 겁니다. 적어도. 열매를 따기 전까지 4개월을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부터. HTS의 다이너마이트.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미국스럽게.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완벽하게 된 그런 음악 같아요. 제가 뭐, 예전 일곱 먹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야단 맞으면서 음대 가서 화성악 듣고, 근데 교수님 아마 그때 음대 여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거기 가서 화성학을 듣는 줄 아셨나 봐요. 근데 뭐 그렇게 하고, 저도 그 신촌에 있는 대학 다닐 때, 그때는 76년부터 대학가요제가 생겼는데, 75년도 대학 보컬경연대회에서 진짜 어이없게 제가 최우수 가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새 취미로 색소폰 불지만, 아무튼 저도 노래는 꽤 들을 줄 알고, 그런 촉은 되게 빠른데, 제가 보니까 이게 빌보드 싱글 차트, 그 100, 그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앨범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그 하반기 IPO를 위해서 빅 엔터테인먼트가, 그래서 뭐 밸류가 오전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붐이 한번 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영상물, 영화나 이런 거를 제작하는 그런 데라든지, 또 우리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조금 사봤거든요. 그냥 이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면 매매를 해봐야 어떤 느낌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엔터테인먼트를 샀는데 다행히 그냥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좀 먹었어요. 근데 그 뭐 많이 산 거 아니니까 저는 그냥 시장 느낌만 보려고 샀는데 느낌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제가 째려본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째려보는 거 아니고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의 주식들이에요. 이것도 이제부터 4개월짜리 농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날마다, 그래서 이게 빅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그 엔터테인먼트가 IPO 근방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붐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늦으니까 지금 많은 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뭐 10%면 10%를 담다 이러면 그걸 다시 쪼개서 떨어지는 날마다 조금씩,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뭐 얼마 올랐나 이런 거 체크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 써도 좋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공포스러운 게 조금 낮으셨나요? 네, 이거 원래 이제부터는 올해 처음 주식 투자 아니면 한 십몇 년 만에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거 깜짝 놀라실 건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9, 10월에 흔들릴 장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컷오프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어지는 거기에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많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도 시장을 계속 추적하는 거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추적은 제가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있는 그대로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다 때리고 도망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스타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이거 뭐 돈만 벌어서 되겠습니까? 돈도 못 벌고 건강도 해치고 그러면 큰일이죠.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지셔도 결과에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럼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새로운 종목들도 많이 좀 말씀드렸고 이러니까 좀 편안하게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장도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가치주가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성장주를 밟을지 아니면 또 이제 며칠 쉬었으니까 성장주가 갈지 그런데 어느 쪽으로 되든 지금 시장은 대세에 지장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